해보겠습니다. 10번까지. 자, 1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 1.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맞죠?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죠? 자, 중요하지 않는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통합해서 표시해라. 알죠? 예. 구분과 통합 표시. 그죠? 예. 구분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우리 통합 계정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그죠? 배열한다.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배열법.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임여금은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참 자주 나오는 애죠. 예,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현금은 통화와 통화 대용 정권으로 나누어지고,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정권, 회계상의 현금, 각종 수표들, 잘 나온 애들, 우편한 증서, 뭐 배당금 지급 통지서, 그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배당금 영수증, 예, 이런 애들이 잘 나왔죠. 그리고 요구불 예금에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고요. 저축성 예금인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금성 자산에서는 만기 3개월 이내의 뭐뭐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만기 3개월 이내의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아닌 것들이 있었죠. 예, 현금이 아닌 것들. 특히 선일자 수표, 외모는 수표인데 속성은 어음이다. 어음의 속성이다. 어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분류되는 것은 이네, 그죠? 1년 이내의 보통예금, 예, 보통예금 맞죠? 자, 취득 당시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금융성 1년 아니죠? 만약에 하려면 3개월 이내에 도래돼야 되죠. 그죠?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가 돼야 됩니다. 얘는 안 되고, 당좌 처분 아니죠? 얘는 부채입니다. 얘는 부채입니다. 예.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환매채 금융상품이죠. 이거 되는데, 그죠? 이거 됩니다. 예. 그러면 1번은, 이게 뭐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일이 돼 있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보통 예금이라면 맞죠? 그런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대.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거 있죠? 내가 보험 들었는데, 그 보험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 거 있죠. 자, 내가 은행에 적금을 들었어. 그 적금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부족해서 적금 깨고 싶다. 은행에서 깨지 마세요. 요걸로 대출해 줄게. 알죠? 그러면은 그 돈을 갚아야만 나중에 만기돼서 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 것을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보통예금은 안 된다. 그냥 보통예금이면 되는데, 그래서 2번 답은 4번만 되네. 좋습니다. 예, 자주 나오는 애죠. 문제를 많이 풀면은 이런 애들이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세무이급도 별 큰 다른 건 없네. 그죠? 큰 다른 건 없네. 그런 걸 느끼면 됩니다. 3번 문제. 자,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으로
얼마인가? 유동부채, 요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선수금, 미지급금 요 세 가지네. 얘 둘이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 1억 800만 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자,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하고 3번은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 여기 이제 뭐냐면 평가 이익, 평가 손실 말하는 거죠. 일명 평가 손익, 얘도 마찬가지 평가 손익입니다. 요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아니지. 그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일명 영업의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 영업의 손익이다. 그건 비용과 수익이잖아. 뭐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본이죠. 기타 포괄 자본에 해당이 된다. 평가 손익. 답 바로 1번 답 나왔네요. 1번. 이번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시장성을 상실했다. 상장 폐지 또는 상장 탈락이랍니다. 상장 탈락. 그 위에 올라가면 코스닥, 코스피 올라가는 것을 상장이라고 그죠? 거기 떨어질 수 있어. 상장 폐지, 상장 탈락. 그러면 절단이죠. 그죠? 그러면 종이 조각입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4번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 만기 보유증권 설명한 것 같은데, 그죠? 상한의 확장에 어쩌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그리고 얘는 채무증권만 되는 거죠. 그죠? 채무증권, 사채, 공채, 지방채 이런 애들만 된다. 만기 보유증권.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하고 사채 다 되죠. 사채, 채권 다 됩니다. 4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 평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과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 수익, 손익이다. 기타 포괄 아니다. 자본 아니다. 손익이다. 비용과 수익이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기타 포괄, 알죠? 자본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다. 자, 5번 문제. 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보통주 500주를 주당 50만원에 신규 발행 정자하다. 자, 주식을 발행했죠. 정자 주식을 신주 발행, 그죠? 우리가 신주 발행,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그죠? 차변의 현금이나 보통예금. 그러면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의 증가, 자본에 영향을 미치네. 1번은 영향을 미칩니다. 2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결의하다. 결의, 맨 처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래 되죠.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래 되죠. 그래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것저것 적립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배당도 해줘야 됩니다. 결의하는 거야. 자, 현금 배당으로 100만원 결정하자.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지급 배당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잉여금 끝다리가 잉여금, 준비금, 적립금 끝나면 무조건 자본애들입니다. 얘들은 자본들입니다.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했죠? 부채가 증가했네. 이거 자본에 영향을 미치네. 그 다음 3번. 비품 150만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답 요거네. 요거 자본에 영향을 못 미치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상여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차변의 급여 혹은 상여금 가능합니다. 급여 혹은 상여금 상관없습니다. 대변의 현금 비용 발생. 여기 자본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비용이죠. 비용은 뭐다?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그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비용 발생. 수익이 발생해도 그럼 똑같죠, 그죠?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그래서 답은 3번. 4번도 된다는 거예요. 4번도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원가액의 자, 원가의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다. 뭐래?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인데. 얘죠. 얘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잖아. 제공품 계정 차변에 대체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대체된다?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얘가 일로 넘어오죠. 이게 완성된 거잖아. 완성된 거를 제품으로 일로 딱 보내주죠. 답은 1번 나왔네요. 2번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다. 제공품 계정 차변에 총제비 있죠. 그죠? 그럼 이 총제비에 세 가지 있잖아. 뭐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요 세 가지가 총제비죠. 맞죠? 2번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뭐 하는 짓이야? 1번하고 3번하고. 그죠? 이거 눈치만 있는 사람 있으면 어째? 1번 아니면 3번인갑다. 그죠? 1번 아니면 3번인갑다. 4번에 제품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차변에 대체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있죠. 얘가 이렇게 대체 분계하면은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제품 이렇게 대체 분계가 되죠. 얘가 그러면 매출원가 차변의 제품 이렇게 매출원가 차변에 이렇게 대체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메모론가 과거의 의사결정입니다. 예, 메모론가다 이러면 과거의 의사결정. 네. 그리고 회수할 수 없다. 메모론가는. 그다음에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오케이. 요거도 기회원가죠.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일명 이걸 뭐라고 그래? 용도 변경이라죠. 예. 용도 변경. 요거도 기회원가입니다. 용도 변경. 그러니까 제조부에 썼던 걸 영업부로 산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용도 변경. 이런 것도 기회원가. 우리는 기회원가를 뭐라고 공부했죠? 선택하지 않는 다른 하나, 그죠? A와 B가 있는데 A를 선택해서 B가 기회원가다라고 그랬죠. 관련 원가, 예,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으면 비관련 원가, 회피 불가능, 예, 회피 불가능. 전략할 수 있다. 전략할 수 있다. 우리 얘기했죠. 재료비 이런 거, 그죠? 이거는 뭐야? 회피 가능. 이거는 회피 가능. 회피 가능 원가, 그죠? 회피 가능 원가를 설명했고요. 회피 불가능은 뭐 어떤 게 있죠? 뭐 집세, 감가상각비 이런 애들이죠. 회피 불가능. 왜? 집세는 장사 안 된다고 집세 안 낼 수 없죠. 그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집주인한테 그대로 따박따박 납부해야 됩니다. 집세. 회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료는 뺄 수 있죠. 빼면 맛없지. 그죠? 그러나 뺄 수 있잖아요. 회피 가능한 뭔가. 그래서 답은 4번이죠? 틀린 것이니까 4번.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건 뭐죠? 요 계단처럼 돼 있는 거 준고정비죠. 준고정비를 설명했죠. 요건 뭐야? 구간이죠. 어떤 구간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증가하는 겁니다. 고정, 변동, 고정, 변동, 고정, 변동이 되죠. 어느 순간 구간. 자, 1번 혼합됐다. 혼합된 것은 얘를 말하죠. 얘가 준변동비. 준변동비가 요게 고정비도 있고 여기 변동비도 있다. 그래서 혼합비다 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준변동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일정한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구간이 달라지면 얘를 말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예금 수도요금이다. 이런 애들은 준변동비를 설명한 겁니다. 얘들은 어떤 거 있었죠? 어떤 건 뭐 아까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작업 반장의 급여, 그죠? 이런 것들이 준고정비에 해당이 된다. 3번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지만 4번보다는 2번.
2번이 훨씬 나은 설명입니다. 구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4번도 준변동비가 낫겠네, 그죠? 여기서 이 고동비가 뭐야? 기본요금이죠. 기본요금 있다 그러면 준변동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은 예정과 실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예정 소비, 실제 소비. 자, 예정 소비, 실제 소비는 요거죠. 분명히 예정과 실제와 차이, 요 세 가지. 자,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봤다?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은 얼마인가? 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얘가 얼마야? 그러면 양쪽을 내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양쪽을 내줬다. 그럼 찾아볼까요? 나와있네. 여기에 10만원 과소배부 나와있죠. 과소 10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가. 과소라는 것은 예정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정이 작다. 그러면 이제 예정을 내줬다는 거야. 예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제조원대비 예정 총액은 300만 원이며 예정 노무 시간과 실제 노무 시간은 같네. 둘 다 각각 3만 시간이다. 그러면은 요 실제 노무 시간이 3만 시간이라 돼 있죠. 요 3만 시간인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정 배부율을 알아야만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예정 배부율은 무엇으로 구하느냐? 여기 있죠. 자, 예산 총액이 300만 원입니다. 총액이 300만 원인데 예정 노무 시간이 3만 시간이래. 그럼 시간당 얼마? 100원이 되는 겁니다. 얘가 예정 배부율. 자, 실제 노무 시간과 예정 노무 시간이 같대. 각각 3만 시간이랍니다. 예. 그래서 실제 노무 시간과 예정 노무 시간이 같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로 연간 총 제조간접비 예정 금액이 300만 원인데 예정 노무 시간이 3만 시간이랍니다. 그럼 시간당 100원이에요. 그게 예정 배부율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노무 시간이 3만 시간이니까 얼마? 30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300만 원 넣고 그러면 뭐야? 실제가 얼마죠? 실제가 10만 원 많은 거죠. 예정이 10만 원 적은 거야. 실제가 10만 원 많고 31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요 10번은 보통 시험에서 완성품 환산량이 출제가 잘 되는데 이번에는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고 자, 평균법에 의한
즉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단가를 구해라. 완성품 단가를 구해라. 완성품 단가는 요 금액 있죠, 요 금액. 그래서 나누기 완성 수량 몇 개? 5,000개. 요거 구해라. 요거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됐네. 뭐 이 정도 당연히 나오겠죠. 좀 간단하게. 자, 볼까요? 여기에 얘를 구하는데, 자, 차변에 기초 제공품이 있죠. 직접 재료비, 가공비 얼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요 재료비 700, 그리고 가공비 600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 기말 제공품을 구하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게 여기 있죠. 기말 제공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자,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얼마? 100만 원이죠. 플러스 총 대비 얼마? 130만 원. 에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 5,000개 플러스 기말 수량 2,500개 80% 2,000개 분의 2,000개 이러면 기말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230만 원이죠. 뭐야? 계산이 잘못됐습니까? 100만, 1,300만 원이네. 그래, 이상하다. 230이 아니고 1,300만 원. 이렇게 딱 안 떨어질 리가 없는데. 1,400만 원이죠. 1,400 4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럼 이 기말에 400을 넣어주죠. 그럼 얘 나왔네. 천만 원. 이천 원. 답은 4번 되겠네. 11번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간접세 맞죠? 예, 직접세 아닙니다. 간접세는 부담은 내가 하고 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거죠. 생산지국 아니죠.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죠. 국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됩니다. 그 맞는 것은 가 하나 있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부가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납세지. 자, 광업은 광업사무소 소재지 맞습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맞죠? 판매 아닙니다. 판매 장소 이러면 틀립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거는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그러니까 부산에 내가 건물이 한 동이 있고 울산에 건물이 한 동이 있고 마산에 건물이 한 동이 있다. 그러면 그 각각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각각각이 납세지가 됩니다. 사업장이 되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건설업이라 되어 있는데 법인 되어 있죠. 특히 법인, 모든 게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개인은 업무 총괄 장소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자판기, 사무실, 업무 총괄 장소 소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이라 하면 뭐죠? 이, 배, 사, 근, 연, 기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죠. 자,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는 따로 분리한다. 왜 따로 분리하죠? 퇴직소득은 세액 경감,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양도소득은 세금을 무겁게 하기 위한 거죠. 세액 중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으로 따로 뺀다. 맞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납세지,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뭐죠? 거주지죠, 거주지. 그죠? 그 주소지, 사업장의 소지지, 주소지. 그죠?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아닙니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납세지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얘가 바로 한정이죠. 사업소득이 바로 한정입니다. 왜?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죠. 2배 근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납세지는 주소지다, 집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1번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칙이고요. 부가세는 뭐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6개월씩 됩니다. 4번에 종합소득세는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소득세법상 아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의 2배사, 근연기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 외와 부동산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부동산 2회, 그죠? 2회 사업소득이 3,500만원 있고요. 2회가 3,500만원.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원 있고요.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원 있고,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임대가 1,500만원이 있다. 퇴직은 아니라 했죠, 아까. 퇴양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퇴양은 빼라. 종합소득은 요 6가지가 되는 겁니다. 2월 결손금이 있죠. 자, 저 2월 결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년도 부동산 임대를 제외한 여기에서 결손이 나왔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손은 자, 저기 빼죠. 5천만원이죠. 여기에 3,500 빼고 1,500 빼고 그러면 막 5천 돼 있죠. 그러면 1,000만원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외에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니다. 부동산에서 2월 결손금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만 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1,500 뺐죠. 그럼 3,500 남았네. 그거는 내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빼서 이렇게 2월 결손금 2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2월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2월 결손금이 여기서 나온 거다. 그럼 여기만 빼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4,500이 되는 겁니다. 그 2월 결손금이 어디서 발생한 결손금인가가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원천징수 세율. 자, 3억 초과. 우리가 3억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이하는 20%고요. 3억 초과분은 30%가 됩니다. 비실명이자 소득은 45%에서 90%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법 위반. 그래서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거는 25%인데 이게 뭐냐? 대금이라는 것은 대여금이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 빌려주는 행위는 영업활동입니다. 그거는 영업활동, 그거는 영업대금이죠. 그런데 비영업대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세부상 컴퓨터학원이 다른 학원에 돈 빌려줬다. 세부상 컴퓨터학원은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죠. 그럼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비영업활동의 대여금이 된다.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 이자 세율은 25%입니다. 되게 높죠. 자, 일용근로자는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보다도 더 낮은 게 있죠. 인적 용역 사업자, 인적 용역. 자, 여기는 3%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습니다. 5%는 봉사료 5%입니다. 그 외에는 3% 잡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제일 낮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